통일 문제의 이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내용은요, 먼저 우리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와, 그리고 남북 관계의 어떤 전개 문제, 그리고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 그리고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 방안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비전과 과제에 대한 분야에 걸쳐서 논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일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우선 통일의 의미와 또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독일 통일의 교훈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남북관계 전개 문제 분야에 있어서는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를 조명을 해보고 또 협력과 대화의 남북관계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통일 분야에서는 21세기 국제질서를 한번 개관해보고요.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 과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정책과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요,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분야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어떠한 것이고 또 남북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이 통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죠. 자, 잠시만. 통일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문제를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일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죠. 분단 70여 년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분단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인식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분단 국가에서 이 통일의 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서 통일은 국민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이란 무엇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와 민족이 분열과 통합의 반복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한 역사적 사례들은 이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통일 사례들은 국가의 생존과 부국 강병을 위한 선택이었고요. 대체로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통일 신라와 고려의 통일 등 우리 민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죠. 역사 속에 대부분의 통일은 특별한 사유를 지닌 계획된 사건이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다 바라고 있죠. 국가는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강한 나라 건설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통일이었죠. 대체로 분단 상황은 대립과 갈등을 이야기하고요. 번영과 발전의 장애를 조성하고 있었고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적 사례들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통일 또한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피해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일상적인 삶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반도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분단된 남북한이 합해지는 것이지만 분단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국토의 통일은 구성원 모두가 이 한반도 내의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점에서 통일은 단순히 국토 면적의 합계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로 우리의 생활권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죠.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국토의 통일은 통일국가 건설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한반도라는 이 지리적 공간 속에서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살아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통일은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내의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단순히 국토 면적의 합계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로 우리의 생활권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통일의 두 번째 의미는요, 정치적, 법률적 측면에서 통일은 체제의 단일화를 뜻합니다. 통일은 남북한에 세워진 두 개의 정치 체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하는 것이죠. 통일은 대립되어 왔던 남북의 정치 체제를 통합하여 이 단일 헌법, 단일 정부, 단일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체제와 이념의 갈등 그리고 전쟁의 위협을 극복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통일로 인해 남북한 지역 모두의 평화가 정착됨으로써 보편적 가치와 인권이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통일의 세 번째 의미는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서로 다른 두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남과 북은 분단과 함께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나누어졌고요. 경제생활권 또한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의존성과 통합성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남북 경제권의 통합은 미래 한반도의 경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남북 경제권의 통합은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북방 경제권과 동북아 경제권, 환태평양 경제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더 큰 경제 발전에 기반이 마련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통일의 네 번째 의미는요,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인데요. 이는 하나의 사회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북 간 영토와 체제의 분단은 오늘날 마음의 분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남북이 하나였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죠.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 테두리 안에서 소속감을 공유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은 오랫동안 나뉘어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 간의 마음의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의 평화로운 통일 국가 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문화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오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아픔을 겪으면서 상호 적대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분단 극복은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인식에 기초해야 하지요. 또 그 과정과 절차 역시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영토나 정치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남북 모든 구성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분단 극복의 과정은 남북의 합의의 기초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통일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요. 먼저 첫 번째, 이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라는 점이죠.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이 통일지상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이 보장되는 미래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모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역이라는 그런 점에서 이 통일은 남북 구성원 모두가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이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의 전 과정 역시 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이 보장되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 항구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과 북은 통일에 앞서서 남북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한반도 평화 체제는 항구적인 평화를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통일은 민족 문제이자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이후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통해서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으로써 분단은 공고화되었었죠. 한반도 분단은 이후로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되면서 진행되어 왔고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섬과 같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한반도 분단의 문제는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때 한반도 분단 극복과 통일 역시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의 분단이 남북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냉전 구조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 역시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 구조의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되어 있음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과 통일 문제가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라는 이중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우선 통일은 남북한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도하여 이루어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교류와 협력이 심화되는 것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통일 문제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국제적인 이슈로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화해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향해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통일 공공외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수 있음을 주변국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번영이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주변국들에게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해서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최선의 안보 상태를 의미하지만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까지 굳건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전이 다각적으로 위협받는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평화통일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 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해 달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을 함께할 상대로서 서로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호혜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오랜 분단 기간 동안 남북은 대립과 갈등 속에 상호 불신과 적대의식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통일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통일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통일은 국민적 합의하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일련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를 했는데요.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우리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지리적 측면에서 통일을, 즉 국토의 통일을 의미하죠. 이 국토의 통일은 통일국가 건설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이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서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국토의 통일은 구성원 모두가 우리 한반도 내에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점에서 이 통일은 단순히 국토 면적의 어떤 크기가 늘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로 우리의 생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통일의 의미는 정치,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이 통일인데요. 한마디로 체제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이 통일은 남북한에 세워진 이 두 개의 정치 체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이 체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통일은 이 대립되어 왔던 남북의 정치 체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헌법을 만들고 또 하나의 정부 하에서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서 생긴 이 다른 체제와 이념의 갈등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극복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통일로 인해서 남북한 지역 모든 곳에서 평화가 정착이 됨으로써 보편적 가치와 인권이 또 확대가 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통일의 의미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인데요.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서로 다른 두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래로 이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나뉘어져서 경제 생활 또한 이 남북한으로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국가 간의 경제적 의존성과 통합성이 증거되고 있는 이 오늘날의 우리 국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이 남북 경제권의 통합은 미래 한반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이 남북 경제권 통합은 한반도 전체 지역뿐만 아니라 또 북방 경제권과 또 동북아 경제권, 환태평양 경제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더 큰 경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국제 통일의 의미는 이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인데요. 이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하나의 사회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남북 간 영토와 이 체제의 분단은 오늘날 우리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렸죠. 이 마음의 분단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북이 하나였던 이런 기억을 우리가 되살려야 되겠고요.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이러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들은 줄어들고 있죠.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이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는 함께라는 그런 우리 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 안에서 서로 간의 소속감을 공유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통일은 이 오랫동안 나뉘어진 삶을 우리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삶과 또 마음속에 그어진 분단을 극복을 하고 하나의 평화로운 통일 국가 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문화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통일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평화는 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어떤 무력에 의한 방법이나 또는 어느 한 일방적인 어떤 힘에 의한 방법은 결코 바람직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평화적인 어떤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이고요. 두 번째, 이 통일 문제는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분단 과정을 볼 때에도 주변국과 여러 이해 당사자 간에 첨예한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의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족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서 접근을 할 때 보다 원활하고 원만한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통일은 튼튼한 안보의 기초에서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강한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 그리고 함께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회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은 이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쉽게 달성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통일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국민적 분열이 아닌 국민적 합의 하에서 평화적이고 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일은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